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리듬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박자만 맞춰주면 어떤 부정적 생각도 순식간에 날아간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고 싶어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왜 리듬에 끌려다닐까? 거리를 지나가다 간질 발작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환자는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마치 플라스틱 조각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다. 당신은 당장 달려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줄 몰라 가슴만 태운다. 저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지? 일리노이대 병원의 휴 박사는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진 간질 환자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 봤다. 모차르토의 피아노 소나타 K448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네? 발작 횟수도 급격히 줄었다. 환자 36명 가운데 29명이 극적으로 호전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네. 81%가 발작을 멈췄으니. 모차르트 음악은 20초에서 30초마다 반복되는 특유의 리듬이 있다. 마음의 거친 물결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빠지게 해준다. 그래서 이 리듬에 접속되면 혼수 상태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리듬을 맞춰주면 지능도 올라간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발디의 사기를 틀어주었다. 운동이 끝난 뒤 어휘력을 시험해봤다. 음악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이 2배나 더 높았다. 3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등을 6개월간 들려준 뒤 IQ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IQ가 34%나 높아졌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을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쳤다. 그의 아들은 이렇게 수료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느끼면 음악으로 푸셨어요. 때로는 바이올린을, 때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머리를 식히셨죠. 한동안 지나면 다시 밝은 표정으로 연구실로 향하곤 하셨죠.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내 친구들이라고 불렀다. 리듬을 맞춰주면 치매도 예방될까?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진은 무려 21년간에 걸쳐 5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해보았다. 어떤 활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활동 가운데 독서를 즐긴 사람은 35%, 일주일에 4회 이상 십자말 풀이를 한 사람은 47%나 치매 발생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습관적으로 춤을 즐긴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무려 76%나 낮았던 것이다. 왜일까? 춤을 출 땐 몸과 마음이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춤이 두뇌의 리듬을 일으키니 치매가 끼어들지 못했던 것이다. 리듬으로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까? 노스 박사는 음식점 손님들에게 클래식 음악과 팝 음악을 들려주고 손님들의 주문 내용을 관찰했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자 손님들은 팝 음악을 들을 때보다 1인당 평균 10%나 더 많은 돈을 소비했다. 텍사스 공대의 아레니는 포도주 상점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팝 음악을 틀어놓을 때보다 손님들이 평균 3배 이상 비싼 포도주를 사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는 절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지 않는다. 대신 템포가 빠른 음악을 들려준다.
손님들이 빠른 음악을 들어야 음식을 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빨리 먹고 일어나야 음식점은 회전율을 높여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들의 말에 리듬을 맞춰 보았다. 손님, 비프 스테이크 2개 주세요. 종업원, 네, 비프 스테이크 2개요. 손님,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종업원, 네, 미디엄으로요. 이렇게 리듬을 맞췄더니 팁을 주는 손님들이 78%나 되었다. 리듬을 맞춰주지 않을 경우 팁을 놓고 가는 손님들은 52%에 불과했다. 더 놀라운 건 팁의 액수였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바하렌이 실험해봤더니 리듬을 맞춰줄 경우 팁의 액수는 평소보다 무려 100%나 늘어났다. 신경 분석학자인 해리스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상대의 말에 리듬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상대가 말한 문장을 슬쩍 되풀이해주거나 요약해 반복해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낮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라는 식이다. 그럼 상대는 내가 자신과 리듬이 척척 맞는다고 믿게 돼 나를 좋아하게 된다. 행동의 리듬을 맞추면 어떨까? 조직 행동자인 매독스는 MBA 학생들에게 협상을 시키면 성공률이 고작 12.5%에 머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시해 보았다. 협상 중 상대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 여러분도 슬며시 기대해 보세요. 상대가 다리를 꼬면 여러분도 따라서 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리듬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자 협상 성공률이 67%로 껑충 뛰었다. 해리스는 면접 시험 때 면접관의 목소리와 높낮이, 말의 속도, 제스처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가 알아채지 않도록 유의하며 리듬을 맞춰주라고 주문한다. 예컨대 면접관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다리를 좌우로 흔들면 나도 몇 초 후에 살며시 다리를 좌우로 흔든다. 또 면접관이 대화를 나누다가 천장을 바라보면 나도 잠시 후 천장을 바라보며 대화를 계속한다. 면접관들은 자신들과 리듬이 맞는 응시자들을 합격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신기한 일이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리듬에 끌리게 되는 걸까? 리듬엔 거역할 수 없는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는 걸까? 한 젊은 부부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횡성이었다. 기대에 부푼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여주 아울렛 구경도 하고 도자기 구경도 하며 천천히 가자. 남편은 생각이 달랐다. 안 돼. 주말이라 차가 막힐 수 있어. 일단 횡성에 가서 쉬자고. 아내는 내심 서운했다. 자기야, 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구경하며 가면 안 될까? 당신이 운전할 것도 아니잖아. 빨리 가서 쉬자. 횡성에 도착하자 남편은 횡성 한우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 반면 아내는 지방 특산물인 더덕구이를 먹자고 했다. 한우는 집에 가서 먹어도 되잖아. 자연산 더덕구이를 한번 먹고 싶은데. 그래도 횡성 하면 한우니까 한우를 먹자고. 대화의 리듬이 맞지 않으니 여행의 흥이 깨지기 시작했다. 우리 찐빵 먹으면서 가면 어때? 난 찐빵은 질색이야. 배고프지도 않으니 그냥 가자. 남편은 쉬지 않고 차를 몰아 산속의 펜션의 숙소를 잡았다. 나 피곤해. 잠깐만 잘게. 남편은 눕자마자 곧 코를 골았다. 아내는 산속의 펜션이 무섭게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뜬 남편은 밥부터 찾았다.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이 시간에 문 연 식당은 없어. 일단 라면이나 좀 끓여 먹고 좀 이따가 아침 겸 점심 먹으면 어때? 공기 좋은데 산책이나 하러 가자. 난 TV 보고 있을 테니까 혼자 갔다 와.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음식점을 찾아 나섰다. 가는 길에 허브 농장이 눈에 띄었다. 허브 농장에 들러볼까? 난 허브향은 아주 싫어.
차 안에서 TV 보고 있을 테니까 혼자 다녀와. 아내는 마침내 참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여행이 뭐 이래?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한 거 없어. 남편이 잘못한 건 없었다. 단지 서로 생각의 리듬이 맞지 않은 것뿐이었다.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는 사실은 뇌파 측정기에 그려지는 뇌파의 리듬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는 사실은 뇌파 측정기에 그려지는 뇌파의 리듬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분노할 때의 뇌파, 평화로울 때의 뇌파, 증오할 때의 뇌파가 각기 다른 리듬을 그려낸다. 리듬이 생기는 건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덩어리는 진동하기 마련이고 진동하면 리듬이 생긴다. 만물이 각기 고유의 리듬을 발산하는 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욕 시립대의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 교수는 우주는 진동하는 끈들의 교향곡이다. 우주는 진동하는 멜로디이다 라고 말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우주는 물줄이 아니라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모든 리듬은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주파수가 비슷한 리듬은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리듬만 맞춰주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도, 육중한 다리도, 빈틈없이 보이는 유리잔도, 말랑말랑한 음식이나 인체도 리듬만 맞춰주면 어김없이 흔들린다. 그럼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면 이런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일까? 리듬들이 비슷한 생각들은 서로 끌어당길까? 심리학자 펠햄 교수는 무려 15,000건의 결혼 기록도 살펴보았다. 너무나 많은 남녀가 똑같은 철자로 시작되는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성이 같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더욱 많았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미국 미시시피 강에 홍수가 닥쳤다. 강 유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교통은 갈수록 두절되고 주민들은 생필품과 식량이 떨어져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유독 일리노이주의 퀸시라는 작은 도시엔 매일 엄청난 양의 구호 물자가 전달됐다. 대체 누가 우리한테만 이 많은 생필품과 식량을 보내주는 거지? 구호 물자를 추적해보니 1600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주의 한 도시가 보내준 것이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놀랍게도 그 도시 이름도 퀸시였다. 이름의 리듬이 똑같다고 마음이 끌린다? 믿기지 않는걸? 심리학자 가너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름의 리듬이 똑같다고 마음이 끌린다? 믿기지 않는걸? 심리학자 가너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보았다. 발신자의 이름을 수신자의 이름과 비슷하게 꾸며서 보내면 그럼 답신자도 많아질까? 그는 한 그룹에게는 설문지 수신자의 이름과 비슷한 사람을 발신자로 했다. 예컨대 수신자가 김철수라면 발신자를 김철주로 했다. 다른 그룹한테는 이름이 전혀 다른 사람을 발신자로 했다. 예컨대 수신자가 김연아라면 발신자를 박선영으로 했다. 결과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2배나 더 많이 설문지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의 리듬에 끌려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말도 안 된다고 대답했다. 책 주세요, 책! 네. 김상훈 작가님의 리듬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이 책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리듬을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 여러분은 그 리듬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소리, 스피치, 말 잘하는 거 다 리듬이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도 리듬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의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는 친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부정적인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나도 좀 부정적인 리듬감으로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리듬을 제 긍정의 리듬으로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다면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제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제 지인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네, 여러분도 꼭 구입해서 리듬을 생각하고 리듬에 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